안녕하십니까. 1권 2장의 1단원 치유농업 대상의 이해 중 특수목적형 대상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2. 특수목적형 대상. 치유농업의 대상은 앞서 언급한 예방형 외에 치료와 재활의 목적 유형을 포함하는 특수목적형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방형에서 초점을 맞춘 예방과 발달, 삶의 질 향상보다는 대상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해결해야 할 건강 영역의 문제는 연령별, 기능별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본 단원에서는 특수목적형 대상이 가질 수 있는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문제를 장애의 유형인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분류를 기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치유농업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장애나 질병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장애나 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취약계층 등의 문제 상황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본 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1 장애. 시대나 관점에 따라 장애의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는 바와 같이 장애 범주의 구분도 시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시대나 분야에서는 장애 범주로 인정되는 장애도 다른 시대나 분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때도 있다. 장애 범주에 대한 변화와 현재 장애 범주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치유농업 대상자의 문제 유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장애 범주의 분류. 장애 범주 분류 기준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진단, 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 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 장애, 소아 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재발성 우울 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장애 유형별 장애 진단 시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 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 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 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 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 정신장애. 규정기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자폐성 장애. 전반적 발달 장애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최소 만 2세 이상. 신장 장애.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 진단.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 진단. 호흡기, 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 진단. 장루, 요루 장애. 보건 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요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보건 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뇌전증 장애.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소아 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 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나, 장애 유형. 1. 신체적 장애. 가, 지체 장애. 개념. 사람의 몸 중 골격이나 근육, 관절, 신경 중 일부나 전체의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지체장애에 속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를 절단장애, 팔, 다리, 척추장애로 인한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6. 외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7.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발생 원인. 지체장애의 주요 원인은 골격계, 신경계, 근육계의 원인과 질병이다. 1. 골격계의 원인. 골격의 절단 및 기형, 골격과 골격을 연결하는 관절 강직으로 인한 장애. 2. 신경계의 원인.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와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구성된 말초신경계의 장애. 3. 근육계의 원인. 근육이 진행성으로 위축되는 근위영양증, 선천성 기형, 사고, 감염, 종양 등에 의한 정형외과적 장애. 3. 특성. 지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운동 기능 장애의 문제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많다. 만약 운동 기능 외에 뇌에 기질적 손상이 없는 경우라면 지능 발달과는 무관하므로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후천적으로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과거에 가졌던 신체 능력과 생활 방식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하는 의지와 적응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절단장애는 신체상의 상실로 인한 패자의 심리, 심리적 위축, 우울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관절장애는 급변하는 극단적인 날씨와 온도 조건, 휴식 없는 격렬한 활동, 외상, 삐걱거림, 감염된 관절의 과도한 사용, 통증, 이동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체기능 장애인 소아마비는 근육 혹은 관절 고통, 피로, 지구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은 인지 및 의사소통 기술들은 손상되지 않으며 감각과 협응력이 손상되지 않으므로 가벼운 물체들에 대한 미세 손 및 손가락의 기민성은 유지되나 악력과 물체를 들어올리는 능력들은 꾸준히 악화된다. 그러므로 가벼운 좌식 작업이 가능하며 걷기 능력이 점점 상실될 수 있으므로 휠체어 접근이 좋아야 한다. 진행성 척수 근위축증은 인지 손상은 거의 없으나 사회적 지체와 극단적으로 신체적 의존이 높다. 중증 근무력증은 인지, 학습 능력, 운동 협응과 기민성은 손상되지 않으며 빈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좌식 작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지속적 들기, 운반하기, 당기기, 추운 환경은 피해야 한다. 진행성 근위 영양증은 대부분의 신체적 문제들은 손상된 근육들의 쇠약에 관계되며 악력은 감소하나 손과 손가락의 기민성은 잘 보존된다. 가벼운 좌식 작업이 우선적이나 초기 혹은 느린 진행성 형태들은 어느 정도의 무거운 작업도 가능하다. 뇌병변 장애 1. 개념 외부 신체 기능 장애의 일종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의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신경 장애를 총칭하며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이 이에 속한다. 발생 원인 뇌성마비 뇌성마비는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고 그 기능이 저하되어 마비나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되는 것이다. 뇌성마비는 마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조산이나 미숙아에게서 그 발생률이 높고 출산 시 난산으로 인한 산소 결핍, 임신 초기에 산모가 풍진을 앓았거나 연탄가스 또는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맞지 않을 때도 발생한다.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손상은 모든 나이대에서 발생할 수 있고 폐쇄성 손상과 관통성 손상으로 분류한다. 폐쇄성 뇌손상은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뇌손상을 말한다. 관통성 손상은 총상이나 자상과 같은 것으로 침범 부위에 열상을 일으키며 감염이 동반된다. 뇌졸중 뇌졸중은 뇌혈관 장애로 몸의 반대쪽 절반에 갑자기 마비가 오는 것이다. 뇌혈관이 터져 뇌에 피가 고이거나 이와 반대로 뇌혈관이 막혀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이다. 주요 증상은 마비이며 이는 잠자는 중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말이 잘 안 되거나 어깨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다른 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인지능력장애, 안면, 신경마비를 동반하고 발병 초기에는 대소변 조절이 힘들다. 3. 특성 주 증상은 근육의 마비이나 대부분의 경우 감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상행동 등의 여러 장애를 동반하며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약 70%는 지능이 낮아 학습과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시각장애 1. 개념 눈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것을 총칭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시각장애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 남은 사람 4. 두 눈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2. 발생 원인 시각장애의 선천적인 원인으로는 유전성이 가장 높고 이유를 모르는 생리적 원인, 풍진, 산소 문제와 원인 불명순이며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출산 전 영향이 유전 등에 의하여 종양, 독소 등으로 나타나며 두 경우 모두 원인 불명이 많은 실정이다. 3. 특성 점자 활용이 가능한 경우 점자 블록 설치, 도구에 점자를 붙여 이용하도록 하며 시각장애의 경우 주변 환경 인지가 어려우므로 장애물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숙지하도록 한다.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심리적 분노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심하면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청각장애 1. 개념 청각장애는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 전달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이다. 청각장애는 정도에 따라 난청과 농으로 구분한다. 난청은 큰 소리로 말해야만 들리며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장애이다. 보청기나 그 외의 도움으로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농은 일상생활에서 청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청기나 그 외의 방법으로는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 2. 발생 원인. 중이염, 외상성 고막 파열, 뇌의 질환, 카나마이신과 같은 약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청신경 손상 또는 소음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때 오는 소음성 난청이다. 유전적 원인. 신진대사 이상, 페닐케톤요증, 유전자에 의한 단백질 대사 이상으로 페닐알라닌을 티로신으로 바꾸는 신진대사를 할 수 없으므로 페닐알라닌이 축적되어 비정상적인 두뇌 발달을 초래하는 것이 있다.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는데 이는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한 쌍이 아니라 3개가 있어서 총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20세 이하 또는 40세 이상 등 산모의 나이가 너무 적거나 많을 때도 나타난다. 35세 이후에 조산하는 경우에 빈도가 급증한다. 산전 원인. 임신 중에 산모가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그리고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약을 먹었을 때,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임신 당시 약물이나 보약 복용, 감염, 특히 매독이나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의 질병 감염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적장애 발생률의 1% 내외로 나타난다. 분만시 원인, 뇌손상, 질식, 대뇌 무산소증, 조산 등이 있다. 산후 원인, 출생 후 특히 생후 1년 동안에 일어나는 감염이나 뇌손상이 원인이 된다. 2. 심리사회적 원인, 필요한 자극이 없었고 보살핌이 부족했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특성.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고 단순 활동을 고려하며 대화 시 구체적이고 쉬운 단어로 길지 않게 이야기한다.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2. 자폐성 장애. 개념.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장애를 핵심 증상으로 하는 신경 발달학적 장애로 여러 원인 요소에 의해 표현되는 행동증후군으로 단일 질환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및 통계 편람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명명한다. 자폐성 장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1. 청각 및 시각 자극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 2. 일상적인 말의 이해가 매우 곤란. 반향어, 대명사 반전, 미숙한 문법적 구문 및 추상어를 사용하는 일이 불가능. 3. 전반적으로 언어 또는 몸짓에 의한 말을 사회적으로 사용하기에 곤란. 4. 사회적 관계의 장애는 5세 이전에 가장 심하고 여기에는 눈 맞추기, 사회적인 접촉 및 협동적 유희 등의 발달 저해가 포함. 5. 추상적 또는 상징적 사고 및 추상적 유희 능력이 감소하는 경향, 기계적인 기억학습. 6. 지능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서 정상 또는 그 이상으로 분포되어 그 폭이 넓음. 7. 시각적 변별력이 뛰어나고 한 가지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장점임. 8. 자폐성 장애인은 확립된 의식이나 습관을 방해받으면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질 경향이 높음. 9. 의사소통 및 사회성,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음. 10.
특정 자극에 주의를 지나치게 집중하는 주의집중 고착 현상이 있으므로 특정 자극이 사라지면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발생 원인. 자폐성 장애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정신사회적 원인과 유전적 원인, 출산 시 뇌 손상이나 신경 전달 물질 이상 등의 생물학적 요인으로 추측한다. 정신사회적 원인. 정신의학적 초기 연구들에서는 정신사회적 요인이 발달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나 최근 연구에서 자폐성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성격이나 양육 방식에서 비장애 아동과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오히려 장애 발생 이후 부모들의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2차적인 반응을 지적하면서 정신사회적 요인들은 병인학적 요인보다는 경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전적 원인. 자폐성 장애는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폐성 장애 아동의 형제나 자매들에게서 자폐성 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2에서 4%로 비장애 인구에 비해 50에서 10% 높았다. 신경학적 및 출산 시 원인.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신경학적 이상소견과 뇌전증 발작, 뇌파 이상소견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후기의 출혈, 양수 내 태변, 임신 중의 약물 사용, 뇌염, 모성 감염에 의한 선천성 풍진과 선천성 매독 등에 의한 출생 전후의 뇌손상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생물학적 원인. 자폐 행동의 일부에서 세로토닌 양이 다른 아동보다 증가하였다는 연구에서 도파민이나 기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소견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신경 전달 물질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비담화적 지원 방법을 고려하고 변화 대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화가 작은 환경이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관리 및 변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언어나 행동에 대한 지지가 자폐성 장애인의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심리적 병변으로 정신기능의 모든 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정신장애는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 우울증, 조증, 공황장애, 공포장애, 범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장애, 알코올 중독 등이 있다. 정신장애는 진단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뇌의 기질적 장애로 인한 기질성과 심리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기능성으로 분류한다. 정신질환은 DSM 분류체계와 ICD 분류체계를 쓰고 있다. 1. 조현병. 조현병은 지적, 정서적, 행동적 장애가 다각도로 혼합되어 현실관계와 개념 형성의 장애를 나타내는 정신증적 반응군이다. 조현병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 라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아서 질병으로 인한 정신의 부조화를 치료를 통해 조화롭게 하여 현악기가 조율이 되듯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원인 및 진단 기준. 1.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한쪽 부모가 조현병일 때 자녀 발생률은 8에서 18%, 양쪽 부모가 조현병일 때 자녀 발생률은 15에서 55%, 한 형제가 조현병인 경우 동기간의 유병률은 3에서 14%, 조현병 일란성 쌍생아 일치율은 69에서 86%로 보고되고 있다. 생화학적 요인.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GABA, 노어에피네프린 등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 간의 상호작용 불균형으로 초래된다. 신경해부학적 요인.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와 뇌의 크기 감소,
제3 뇌실 확장, 대뇌 비질 위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심리사회적 요인. 발달 과정에서 신뢰감 형성에 실패했던 경우와 대인 갈등과 좌절로 인한 자아 붕괴에서 나타난다. 3. 스트레스 유발 요인. 생리적 요인. 영양 불량, 탈수, 수면 부족, 피로, 24시간 일주기 리듬 이탈, 감염, 통증, 외상, 수술, 투약 관리 실패, 증상 관리 실패 등. 개인적 요인. 갈등, 분노, 불만족한 주거, 독립생활 박탈, 일상생활 사건, 실직 등. 대인관계 요인. 사회적 고립, 지지 부족, 대인관계 장애 및 붕괴, 가족이나 친구관계 변화, 성폭력, 적대적 비평적 환경, 가족 동거인에 의한 스트레스. 지역사회 요인. 교통 이용의 어려움, 지역사회 붕괴, 생활상황 붕괴. 4. DSM-5 진단. 다음 활성기 증상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1개월 중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된다. 성공적으로 치료되었다면 더 짧게, 적어도 기억, 니은, 디귿 중 하나는 나타나야 한다. 기억, 망상, 니은, 환각, 디귿, 혼란된 언어, 리을, 심하게 혼란된 또는 긴장된 행동, 미음, 음성 증상, 감정 표현의 감소나 무의지증. 5. 증상, 양성 증상. 비장애인에게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발현,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기괴한 행동. 음성 증상. 비장애인에게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부재, 정서 둔마, 사고 빈곤, 무논리성, 동기 상실, 무의지증, 무쾌감증. 정서적 증상. 감정과 이를 표현하는 능력의 장애, 불쾌감, 자살 경향, 절망감. 인지적 장애. 인지적 증상. 집중 장애, 기억 손상, 문제 해결 능력 결여, 의사결정 능력 결여,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손상. 개인의 변화. 직업 능력, 개인 관계, 자기 간호 능력, 사회적 기능, 삶의 질. 2. 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는 현실과 맞지 않게 기분이 들뜨고 과장된 자신감에 차이는 기분 장애로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와 우울증이 일생 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다. 가, 원인. 1. 심리사회적 요인. 정신역동에서 조증은 우울에 대한 방어 현상이며 인지적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믿음 또는 성취 목표로 인한 것으로 설명된다. 스트레스가 양극성 장애에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2.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소인이 높은 질환으로 가족 중에 양극성 장애가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5 내지 10배 더 높다. 부모 중 한 명이 양극성 장애일 때 자녀의 25%가 발생하고 부모 모두 양극성 장애일 때 자녀의 50에서 75%가 발생한다. DSM-5 진단 기준. 조증 사파는 기분이 뜨는 동시에 전반적인 정신과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시기로 기분장애 기간 동안 다음의 증상 중 3개 이상이 1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1. 팽창된 자존심과 과대성. 2. 감소된 수면 욕구로 인한 수면 부족. 3. 평소보다 말이 많고 계속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분주하다고 주관적 경험. 4. 주의 산만. 6. 목적 지향적 과다 활동의 증가. 7.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쾌락 활동의 과도한 몰두. 다. 관련 장애. 1. 양극성 장애 1형.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거나 조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 반드시 최소 한 번 이상의 조증 사파가 1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2. 양극성 장애 2형. 조증은 심하지 않은 경조증 정도로 한 번 이상의 주요 우울증 사파와 한 번 이상의 경조증 사파가 동반되어야 한다. 3.
순환성 기분장애. 경조증과 경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만성 기분장애로 최소 2년 이상 지속된다. 양극성 장애 1형에 비해 주기가 짧고 불규칙적이며 급격한 기분 변화가 특징이다. 3. 우울장애. 일시적인 슬픔이나 우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수면과 식사, 활동, 생각, 신체 등 개인과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주어 의미 있는 일상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기분의 저하, 의욕이나 흥미의 상실, 죄의식이나 무가치감, 수면 장애, 식욕 장애, 에너지 및 집중력 저하를 보이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상태이다.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유전. 일반인보다 주요 우울장애 가족의 경우 2 내지 10배 높은 발생 빈도,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 10에서 25%,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50%의 발병 가능성이 있다.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아세틸콜린, 카테콜라민, 에피네프린 등의 조절 이상과 관련이 있다. 신경 내분비계, 코티졸 분비 증가가 심한 우울과 불안, 자살 충동의 상태를 유발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며 멜라토닌 농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신경 해부계, 변연계, 기저핵 및 시상하부 등을 연결하는 회로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며 기분장애 대상자의 뇌 영상 촬영에서 뇌 칙실의 확장, 전두엽과 미상핵 크기의 감소, 전두엽 피질의 혈류량 감소 등이 나타난다. DSM-5 진단 기준 1. 주요 우울장애. 다음의 증상 중 5가지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며 질병 전과 비교하여 기능이 저하된 변화를 보인다. 또한 증상 중 적어도 하나는 우울한 기분이거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나타나며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됨.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나 체중의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의 감소나 증가가 있음.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 주관적 좌불안석 또는 처지는 느낌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낌. 망상적일 수도 있음.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 주관적인 호소나 객관적인 관찰 가능.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2. 지속성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보다 완화된 특징으로 하루의 대부분 시간에서 우울한 기분을 호소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우울한 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다. 이외에 3.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 4. 월경전 불쾌 장애. 5. 기타 장애가 있다. 4. 알코올 중독.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여 알코올에 의존성이 생겨 뚜렷한 정신장애가 있거나 혹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사회적, 직업적 기능, 대인관계 등의 장애가 있는 등의 가능성이 있어 치료를 요하게 될 때 이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다.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인 요인, 가족력 등이 알코올 관련 장애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에게서 자녀의 알코올 중독 발생률이 2에서 3%인 것에 비해서 한쪽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 있을 때 자녀의 알코올 중독 발생률은 20에서 30%로 나타난다. 2. 심리적 요인.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중 구강기 수준에 고착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부정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고통스러운 감정과 내부 갈등의 인식과 심한 외상과 관련된 충동들이 초자아의 기준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정동과 관련된 감정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요인. 가족, 문화, 종족, 종교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있다. 4. 스트레스 요인. 술은 스트레스1에 대한 조건화된 반응이고 술을 마실 때마다 불안이 감소되었던 경험이 강화 요인이 된다. 나, DSM-5 진단 기준.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 알코올 사용 양상이 지난 12개월 사이에 다음 항목 중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사용함.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거나 혹은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음. 알코올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알코올의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이나 욕구가 있음.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중요한 역할 책임 수행에 실패함. 알코올 사용으로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함.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함. 내성,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됨.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알코올 사용량의 뚜렷한 증가가 필요. 동일한 용량의 알코올을 계속 사용할 경우 효과가 현저히 감소. 금단, 다음 중 하나로 나타남.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알코올 사용. 다, 알코올 중독의 단계. 알코올에 대한 심리적 의존과 중독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기능 손상이 증가하고 알코올 중독의 증상이 나타난다. 1. 알코올 중독 전 단계. 긴장 이완을 위해 음주하게 되며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1차적 대응 수단으로 이용한다. 2. 전구 증상 단계. 술에 취해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나타나는 것이 전구기 시작 증상으로 이 단계에서 대상자는 술을 마치 음료수처럼 마신다. 음주가 중요한 일이 되고 대상자는 죄의식, 불안, 자존감 상실을 느끼고 금주를 약속하며 몰래 마시거나 거짓말 또는 변명을 한다. 3. 위중한 단계. 대상자는 점점 자기 혐오, 죄책감, 혼돈, 분노를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진다. 부정과 합리화 기제를 사용하고 성격 변화도 심해져 안절부절하거나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이며 무책임해진다. 신경 과민과 우울 및 현실 왜곡이 나타난다. 4. 만성적인 단계. 알코올 중독 대상자는 밤 수면 후 경험하게 되는 금단 증상의 불편함을 만회시키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술을 마시고 하루 종일 취한 상태에 있으며 매일 술을 사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하며 극도의 심한 공포와 환각을 경험하기도 한다. 관련 질환. 1.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을 사용하고 싶은 강력하고 압도적인 욕구가 있고 음주의 시작, 종결, 음주량 등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2. 알코올 중독. 알코올 섭취로 인해 의식 수준이나 인지 능력, 지각, 정동 및 형태 또는 기타 정신생리적 기능 및 반응의 장애를 초래하는 일시적 상태이다. 3. 알코올 금단. 알코올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섭취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거나 줄인 후에 나타나는 증상. 대개 음주를 중단하거나 줄인 이후에 알코올의 혈중 농도가 급속히 감퇴되는 4에서 12시간 이내에 시작된다. 금주 후 2일의 절정에 달하고 4에서 5일에 개선된다. 급성 금단 시기가 지난 후에도 불안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4. 기타, 알코올 금단 선망, 알코올 환각증, 알코올성 질투, 알코올성 편집증, 말초신경염,
베르니케 증후군과 코르사코프 증후군, 알코올성 치매 등이 있다. 5. 치매. 치매는 뇌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뇌의 신경세포가 기능을 못하거나 변화를 일으켜 인격의 변화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증상 및 문제 행동을 유발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증세를 말한다. 치매는 수십 가지의 원인에 의한 것 외에 기질적인 병변으로서 정신 능력, 즉 기억으로 비롯한 추상적인 사고와 판단 등과 같은 지적 기능의 장애와 함께 정서 및 행동상의 장애가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처럼 치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혈관성 치매,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로 나눌 수 있다. 치매 노인의 증세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동 장애로는 배회, 과식, 환각, 망상, 불결행위, 허구성 이야기 만들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치매의 증상과 특성 1. 알츠하이머형 치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지적장애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진행성 치매로 치매의 유형 중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뇌가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대뇌 피질에 노인반이 많으며 대뇌 피질에 침착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다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초기, 불안과 우울,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먼저 보이고 기억장애를 중심으로 하는 지적장애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장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고 판단력도 저하되기 쉽다. 이 때문에 외출해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려 보호되는 경우도 많다. 자발성 저하와 의욕이 감퇴하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울증과 구별이 어렵다. 인격의 변화가 보여지는 것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특징이다. 중기. 현저하게 지능이 저하되고 기억장애와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며 논리적 사고의 장애로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평소 알던 사람을 몰라보는 증상도 발생하고 심지어 자식들과 배우자 등 가까운 사람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보행장애와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감정적 측면에서는 굴곡이 심하여 즐거워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는 등 감정 변화가 나타나기 쉽게 된다. 알츠하이머형 중기에는 일상생활도 케어를 필요로 한다. 말기. 고도의 지능 저하가 생겨 이상행동과 요실금, 이물질을 먹는 등의 증상이 심해져 일상생활 전체에 케어가 요구된다. 마지막에는 말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 빠지고 혼미해져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된다. 2. 뇌혈관성 치매. 뇌혈관성 치매는 뇌경색과 뇌출혈 등 질환에 의해 뇌가 장애를 받아 생기는 치매를 말한다. 발병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뇌혈관성 질환에 이어 지적 기능에 저하가 발생하여 치매 증상을 나타낸다. 뇌혈관성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두통과 현기증이 있으나 질병으로 자각되는 단계에서는 주로 인물의 이름과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기억력 장애가 나타난다. 그러나 뇌혈관성 장애로 기억 장애가 심해져도 이해력과 판단력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같이 지적 장애의 장애가 나타나는 이유는 뇌 손상을 받은 부분에 얼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매가 진행되면 지적 기능의 장애는 널리 퍼지게 된다. 뇌혈관성 치매는 지능이 저하해도 인격의 바탕은 남아있다. 이는 뇌혈관성 치매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다. 시간과 장소를 잊어버리는 진압력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어자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는 치매 노인의 모습은 시설 등에서 가끔 보여지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사회성은 비교적 유지되는 특징이 있지만 감정의 억제가 어렵고 감정과 기분이 변하기 쉽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감정 실금이 특징이다. 이 같은 증상은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한다는 특징 외에 정신증상과 실어,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행동을 잊어버리는 증상이 있다. 3. 가성치매와 우울증. 노인 연령층에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 치매의 진단에 있어 우울증을 감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치매 환자들에게서도 초기에 우울증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매에 의한 우울증을 일반적인 우울증으로 진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우울증이 아주 오래 지속되면 치매의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적절한 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2.2.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이러한 위치에 처할 위험이 높은 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로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재소자나 군인 등 특정 상황에 처해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적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계층들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본 단원에서 취약계층을 살펴보는 이유는 장애, 질병을 가진 대상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고령자, 범죄 피해자, 경력 단절자 등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문제를 가진 대상도 치유농업의 대상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나열한 취약계층 중 본 장에서는 취약계층을 위기청소년, 법무보호 대상, 다문화 가정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 단절 여성 등 중 고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 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 대상자. 9.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 피해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그 구조 피해자 및 그 구조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법무보호 또는 교정보호관찰 대상.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구금되면 어떤 시기보다도 자신과 환경에 대한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하며 사회 속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재소자들의 경우 반사회성, 내외향성, 건강염려증, 편집증, 히스테리, 강박증, 정신증, 우울증, 경조증 특징이 있으며 일반 범위의 2.5%를 벗어난 결과이다. 1. 범죄 유형별 특성. 1. 강력범죄 집단. 좌절 상황에서 분노와 적의를 느끼는 경향이 높다. 2. 폭력범죄 집단. 갈등 상황에서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며 필요한 경우 분노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3. 제3범죄 집단. 자극과 흥분을 갈망하지만 좌절 상황에서 의기소침해지고 단념하는 경향이 높다. 4. 약물범죄 집단. 자극 추구 성향이 매우 높으며 자신의 감정을 강하고 빈번하게 느끼려는 성향이 강하다. 5. 과실범죄 집단.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모든 영역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자기 자각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2. 재소자들이 출소 후에 봉착하는 문제. 재소자들이 출소 후 봉착하는 문제에는 크게 사회생활의 적응, 사회의 냉대, 취업, 가족 부양, 범죄 및 범죄 조직에서 손을 떼는 일, 결혼, 가족의 냉대로 나타났다. 재소자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수감된 후 수감으로 인한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사회 재적응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다. 재범 방지 대책은 재소자 하위 문화와 바깥 세계에서의 재적응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재범 방지 대책은 재소자들이 출소 후 겪게 되는 교도소 생활의 부정적인 경험과 사회 재적응 문제를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이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며 이중 결혼 이민자는 결혼 이민자 혹은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에 정착하여 국민으로 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집단, 결혼 이민자, 동포 출신 귀화자, 일반 귀화자 등과 국내에 외국인으로 정착할 것을 가정하는 집단, 영주자 등이 한 부류이고 나머지 부류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외국인 집단, 생산기능직 이주 노동자 등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퇴거해야 할 집단, 미등록 노동자이다. 1. 생애주기별 서비스. 결혼준비기. 다문화 가정의 결혼준비기에는 국제결혼 탈법 방지 및 결혼 당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를 확대 강화하며 국제이민 예정자 사전 정보 제공을 위한 결혼 이민자 입국 전후 지원 프로그램, 한국인 예비 배우자 결혼준비 교육 등을 지원 실시하고 예비 배우자 결혼준비 교육 매뉴얼 및 프로그램 표준화로 한국인 예비 배우자의 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족 형성기. 다문화 가정의 가족 형성기에는 결혼 이민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족 통합 교육, 다문화 가족 취업 연계 및 교육 지원, 개인 및 가족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2021년 기준 228개소가 설치된 상태이다. 위에서 제시한 다문화 가족 통합교육, 취업 연계, 교육 지원, 가족 상담 서비스에서 치유농업과 관련한 원예치료 또는 원예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된 사례가 있다. 자녀 양육기.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기는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임신, 출산 방문 지원 서비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임신 출산 지원,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배양 및 영유아 보육 교육 강화, 부모 자녀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치유농업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식물 돌봄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된 사례가 있다. 자녀 교육기.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기는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민자 자녀나 중도 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 언어학습 및 정서 발달을 지원하며 아동 청소년 이중 언어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교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및 아동 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가족 역량 강화기. 다문화 가정의 가족 역량 강화기에는 결혼 이민자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등 맞춤형 취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취창업 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제공 기관과 결혼 이민자의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자립과 관련하여 취창업 지원을 사회 통합의 중요한 요인 및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가족 해체 시. 다문화 가족 이혼 후 실태를 파악하여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며 이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의 보호 대상자에 포함한다. 요보호 아동 지원으로 무연고 방치 아동 보호 및 다문화 아동 청소년 전담 동반자를 육성하여 고위험에 처한 다문화 아동 청소년 전담 보호, 무단 출국 자녀의 교육권과 생활권 보장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2.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과의 언어소통 장애는 농촌 41%, 도시 28%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족 여성의 희망 교육 분야는 언어교육 52%, 한국 음식 44%, 컴퓨터 42.7%, 문화교육 26.7% 순이었다. 부부 간의 문제. 부부 관계의 가장 불만인 분야는 부부 대화, 가사 분담, 문화생활 등이며 남편과 아내의 학력 차이, 아내의 고학력, 남편과 아내의 연령 차이, 부부 간의 갈등 문제는 종종 폭력으로 행사되어지는 문제가 있다. 시어머니 등 가족과의 문제. 시부모와의 동거시 부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문화를 이해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를 주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빈곤 및 경제적 어려움. 농촌 다문화 가족의 경우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이며 다문화 가족의 남자들은 43%가 농어업에 종사하며 소득 수준이 취약하다. 지역사회 통합 및 자녀 교육의 어려움. 언어교육 등 자녀 지도의 어려움과 경제적 문제로 보육시설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웃과의 교류가 적다. 위기 청소년. 위에서 나열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도 살펴본다. 문제 행동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법과 규범에 위배되는 일탈 행동과 범죄, 가치 기준에서 탈락한 이상 행동,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행동 등으로 정의한다. 위기 청소년의 성향에 관한 요인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크게 개인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1. 개인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유전적으로 취약하거나 각성 수준이 낮으면 비행에 대한 자각력과 통제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심리적인 요인. 낮은 지능, 까다로운 성질, 낮은 자아 존중감, ADHD 또는 학습장애 수반, 조기 공격적 행동 등 아동의 타고난 성격 특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비행으로 발전할 수 있다. 2. 맥락적 요인. 초기 부모-아동 관계. 부모와 아동 간의 불완전한 애착과 적절치 않은 양육, 권위적, 허용적, 태만한 양육과 비일관적인 훈육은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방해한다. 어린 시절의 가족 문제. 부모 자신의 심리적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거나 알코올 및 약물 남용에 빠져 있거나 부모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부부의 불화와 폭력, 부모의 별거, 가족 해체와 형제 중 일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 중요한 사람과의 사별, 부모와의 별거,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어린 시절의 과도한 스트레스도 비행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들 요인 중 어느 한 가지만이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청소년들의 비행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및 사회 환경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의 유형, 심리적 영역, 불안, 우울, 섭식장애, 정신분열, 자살, 자기 비하, 성격 고민, 대인 기피, 정신적 장애 등. 가정 부적응 영역,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가출, 결손가정, 과잉보호, 지나친 무관심. 학교 부적응 영역, 집중력 부족, 성적 저하, 시험 불안, 공부에 대한 무관심, 중퇴, 학교 공포증, 등교 거부, 학교 회피 등. 청소년 폭력 영역, 공격성, 구타,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협박 등. 유해 약물 오용, 남용 영역, 흡연, 음주, 본드, 뷰테인 가스, 대마,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등. 성일탈 영역, 왜곡된 성의식, 원조교제, 성폭력, 음란물 탐닉 행위 등. 유해 미디어 이용 영역, 유해 간행물, 유해 영상물, 포르노 사이트, 자살 사이트, 폭력 사이트. 유해 시설 접촉 영역, 오락성 업소,
술집, 청소년 범죄 영역, 강력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폭력범, 폭행, 상해, 공갈, 협박 등, 제3범, 절도, 횡령, 배임, 작물, 사기 등, 교통사범 등. 최근 위기 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저연령화, 고강도화, 폭력범 및 강력범죄의 증가, 중류층 이상 가정 출신의 청소년 비행의 증가, 특별한 동기가 없는 우연에 의한 범죄의 증가, 여성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상 1권 2장의 1단원 치유농업 대상의 이해 중 특수목적형 대상 파트였습니다.